코인을 짓밟으려는 세력들과 코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과연 역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그리고 제도적 갈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을 발표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일 수가 있겠는데 시장은 이렇게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있었던 금리 발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금리 동결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올 연말에 5.6%가 예상이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있는 게 6월에 나왔던 예상 지표입니다. 예상 지표가 5.6, 그대로 5.6. 그러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24년 말에 6월에 발표할 때는 최종 기준금리가 4.6%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한 자료에서는 5.1%. 이게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뭐야 이거 금리 인하 2024년 되면 뭐 금방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후반부에나 할 수 있겠네 하는 생각에 시장이 매우 실망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2025년에는 3.4였던 예상 수치가 3.9%로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금리 인하는 2025년에나 이루어질 수 있겠다. 2024년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 발표된 자료로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유지한다면 유동성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투자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금리 인하가 거의 없이 쭉 나중에 2024년이나 일어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고금리가 이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조금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타이밍이 2024년 말쯤부터 이렇게 본격적인 인하가 시작된다면 이때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때면 벌써 미 대선을 앞두고 반감기 지나서 반감기의 그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서플라이가 줄어들고 있는 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가 휘발유가 될 수도 있겠죠.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상승 모드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감기에 그 폭발력을 더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 이대로 된다면. 하지만 이런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는 초입에 벌써 움직일 게 다 움직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포착될 때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2024년 초중반에 벌써 움직임이 시작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도의 숨을 쉬게 해주는 소식.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이 또 반환이 연기가 될 걸로 그러한 루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매우 안심을 하면서 다행이다. 4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0월 31일까지는 상환이 시작될 걸로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어제 나온 루머에 의하면 2024년까지 연기가 될 수 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루머입니다. 연기가 되지 않으면 코인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불안감이 조성이 되겠죠.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2024년이라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와 반감기를 지나면서 선거를 앞두고 또 ETF와 함께 전반적인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운트 곡스의 충격은 완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 바이낸스 관련 퍼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CG가 그냥 수갑 차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끝났다. 이제 SEC의 시퍼런 칼날이 모두의 목을 베고 다니겠구나. 이러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SEC가 디파이도 잡아들이겠다. 뭐 그냥
거침없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SEC. 그런데 법원에서 야, SEC 잠깐 하고 한번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EC가 바이낸스의 소프트웨어, 이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시스템을 감사할 수 있게 권한을 달라. 안에 들어가서 다 까서 한번 조사해보겠다. 이러한 요청을 했는데 판사가 웃기지 마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SEC가 증거도 없이 우겨대는 걸로 자꾸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또 들어가서 괜히 트집을 잡아서 또 시간을 끌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이렇게 차단을 해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CG가 SEC가 주장하는 손님의 돈을 빼돌렸다. 커스터머 펀드가 따로 있습니다. Secure Fund for User, 이런 펀드가 있는데 그걸 바이낸스에서는 세프라는 이름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해외로 빼돌렸다. SEC가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우기고 있는데 CG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프에 있는 자금이나 또 바이낸스의 수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고 관여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글을 이렇게 트위터에 올리고 있습니다. CG가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물론 CG의 말이 다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까고 까다 보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구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바이낸스.us가 지금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의 99%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사업을 접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혹시 바이낸스.us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옮기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바이낸스.com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이낸스.us는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이거 접는다고 해서 바이낸스 본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SEC가 바이낸스를 거의 반쯤 쓰러뜨렸는데 재미를 붙였는지 계속해서 이제 막 나가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SEC의 암호화폐 집행 책임자, 디파이 교환에 대한 추가 요금 경고, 디파이 거래소에게도 규제를 하면서 소송을 걸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이비드 허시는 코인베이스 및 바이낸스와는 별도로 다른 거래소 및 디파이가 법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이런 친구들만 잡아다가 소송을 걸고 뭔가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승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임무를 완수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소송을 걸고 잡아들이고 막 뭔가 액션을 취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나오는 브로커에 적용이 되는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죠. 디파이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채굴자라든지 지갑 서비스 이런 데까지 확대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리 겐슬러가 이 어떤 표정이죠 이거?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코인을 달라는 건지 다 뭔가 이 사명을 받은 그 임무를 완수하려는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요금을 계속 청구할 것이라고 허시는 말했다. 그는 규제 기관이 레이더에 코인베이스 및 바이낸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많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말고도 비슷한 친구들이 아주 많다. 또 잡아들여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많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기관은 SEC는 이미 연방 법원의 여러 복잡한 암호화폐 사건에 휘말렸으며 최근에 리플 판결의 항상 완전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리플 소송에서 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항소를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은 굉장히 성실한 모습이라고 봐야 할까요? 최선을 다하는 게리 겐슬러. 나중에 따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메인넷이라는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EC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결국은 잃어버리고 말았다. 패하고 말았다. 게리 겐슬러의 핵심 논리를 화물 기차가 짓밟아 버리고 가버렸다. 눌러 짓이겨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EC가 주장하는, 게리 겐슬러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증권이다. 이 논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리플 소송을 통해서. 자, 그런데 게리 겐슬러가 이제는 거기에 맞서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XRP가 증권이다. 코인 자체가 증권이다. 라고 이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시선을 딴 데로 돌려서 거기서 팔았어? 그거 잘못된 거지. 2차 거래에서 기관들한테 판 거 노. 법원에서 우리 손 들어줬잖아. 그런데 이 거래소에서 판 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시간 끌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많은 코인들이 엮여 있는 소송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이런 소송들에서도 결국 코인 자체의 증권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인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건 이제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SEC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의 CBDC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BDC를 발행한다면 누가 발행을 해야 할까요? CBDC란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라면 연방준비제도죠. 그래서 페드, 연준에서 발행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CBDC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정부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부에 대해서 좀 나쁜 이야기를 한다면 유튜브에서 비투쇼라는 친구가 자꾸 바이든 귀는 당나귀기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한 달 동안 고기 못 먹게 하고 제 권리를 뺏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밥만 먹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돈을 주고 이 돈은 이번 달 말까지 다 써야 돼. 안 그러면 제로가 된다 하고 만기일을 정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정부에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도 바꿀 수가 있고 어떤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에 맞지 않다 하고 반대를 하는 의원들이 있는데요. 오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의회의 법안은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CBDC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 상원에 올라가서 또 투표에 붙여질 텐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러한 조율이 이루어지면서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 관련 여러 정치적, 정책적, 제도적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NYDFS, 뉴욕 디파트먼트 오브 파이낸셜 서비스, 뉴욕의 금융규제당국입니다. 여기서 퍼블릭 피드백을 원한다. 대중에게 피드백을 다오. 새로운 크립토, 새로운 코인을 상장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의견 좀 주세요. 라는 기사를 발표합니다. 대중들에게 어떤 코인을 어떠한 기준으로 상장을 시키면 좋을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까다로웠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규제가 까다로운 데가 바로 뉴욕입니다. 2020년 8월에 그린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그린 리스트란 안전한 코인.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코인들은 상장해도 좋다. 거래를 해도 좋다. 이러한 리스트인데요. 수탁 서비스로 인정을 받은 코인들, BUSD,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제미니 달러,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팩스 골드, 팩소스 스탠다드, 그리고 리플, XRP. 이건 소송 전이었기 때문에 리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커스터디고 리스팅을 할 수 있는 코인은 BUSD,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제미니 달러, 라이트코인, 팩소스, 골드 스탠다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빼면 결국은
이 4종 세트 있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요렇게만 리스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린 리스트가 된 코인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미니 달러, 그리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 PUSD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팔에.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빼고는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뉴욕주에서 자유롭게 상장할 수 있는 그린 리스트를 받은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입니다. 뉴욕주에서만 이렇다. 다른 주에서는 다른 코인들 다 거래합니다. 그런데 뉴욕주 안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만 해갖고는 장사가 안 되죠. 그래서 뉴욕주에서 대중들에게 그럼 다른 코인들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의견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세가 코인의 확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자, 미국의 4개의 스윙 스테이트에서, 스윙 스테이트란 공화당 스테이트이 되기도 하고 민주당 스테이트이 되기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스테이트입니다. 이 주들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라든지 텍사스 이런 데는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텍사스는 공화당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선거 활동이라든가 유세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바뀌지 않으니까 결과는. 자, 그렇지만 스윙 스테이트는 공화당으로 갈 수도 있고 민주당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4개의 스윙 스테이트에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유권자들이 반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대선 후보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 대선 후보들 경각심이 일 수밖에 없겠죠. 코인베이스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행동 요청, 변화를 위해 옹호하는 100만의 군대에 5,500만 명의 암호 소유자 동원. 미국에는 5,500만 명의 암호화폐 소유자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100만의 군대를 동원해서 100만 명이 참여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암호화폐를 지켜보자. 이러한 움직임을 이끌고 있는데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9월 27일에 워싱턴 DC에서 암호화폐 해독의 날 스탠스를 포함하여 행사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조지아, 일리노이, 뉴햄프셔, 네바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및 위스콘신에서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연대해서 큰 움직임을 일으킨다면 대선 후보들이 땀을 찔찔 흘릴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 지금 다 지켜보고 있겠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 스탠드 위드 크립토, 암호화폐와 함께 일어서자. 각 지역에, 본인이 속한 지역의 의원들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기 원한다. 이걸 한번 눌러보면 본인의 주소를 이렇게 넣고요. 예전 사무실 주소를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누르면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이 LA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인데요. 지미 고메스라는 의원, 34지구에 있는 캘리포니아 의원입니다. 이 사람의 전화번호고요. 전화를 해서 Hi, my name is 비투시와 I live in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 것까지도 이렇게 대본을 써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걸어서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남기면 되니까, 음성 메시지. 이메일을 보낼 때는 여러분들의 성함,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이렇게 넣고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추가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일어난다면 의원들이 유권자의 말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코인이 사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유권자들이 이렇게나 요청을 해주고 설명을 하고 간곡하게 이메일을 막 보내는데 그걸 외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읽어보다 보면 코인이 이런 거였어?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많은 계기와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 아래 제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이왕이면 이메일 누르시고 성함과 벌써 나와 있는 예시문에 조금만 내용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여야만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암호화폐는 선택이 아니죠.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좀 조직적으로 일어나서 정치적 영향력을 좀 발휘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런 것들은 대형 거래소들이 좀 주도를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힘차게 힘껏 내주시고 우리들의 코인의 가격을 떠나서 발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